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영화 댓글 부대, 손석구 주연의 영화로 오늘까지 보면 79만 명. 네, 지금 박스오피 2위에 달리고 있네요. BEP를 못 넘겼어요. 그래요? 아직 못 넘겼죠? 나름 화제성이 좀 있었는데. 아니 없었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손석구 배우가 유튜브 이 개그 컨텐츠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엄청 나왔다며. 네, 엄청 나왔어요. UV 방에도 나오고. 우리 집 TV에는 유튜브가 안 나와서 아, 그래요? 잘 몰라. 근데 그 얘긴 들었어. 손석구가 엄청 막 여기저기 나온다는 얘기. 네, 바나너스 채널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왔는데. 근데 사실 영화 결이랑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거랑 네. 뭔가 좀 결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괜찮은 홍보 수단, 홍보 방식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네. 그 손익분기점은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표현 좀 구닥다리지만 정경유착이라든가 뭐 아니 뭐 아무튼 지난주에 뭐 네네네.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뭐 구닥다리 표현이라는 네네. 거 뭐 언제 신경 쓰고 했다고 그래. 약간 어떻게 보면 세상 살림 팍팍하잖아요.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영화를 소구함에 있어서 대리만족으로 약간 뭐 유쾌한 빵빵 걸. 터지는 액션이라든가 유쾌한 걸 보고 싶지. 근데 댓글 부대는 이름부터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제목이 그쵸, 제목이 틀려먹었다. 네. 맞아. 그러니까 제목이 이게 좀 그래. 장강명 소설가의 원작 제목이라서 네, 쓴 어쩔 건 수는 알겠는데 네.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다른 걸 썼으면. 그러니까 네. 사실 나도 영화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일 줄 몰랐거든. 근데 보고 나니까 네. 재밌어. 내가 제일 먼저 봤지. 그러니까 맞아. 보고 나니까 재밌는데? 그러니까 나도 재밌더라고. 괜찮았어. 재밌어. 근데 기대를 졸라 낮추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 때문에. 제목 때문에 기대를 낮추게 돼 있어. 더더군다나 지금 총선 시즌이고 이래서 또 댓글 부대란 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많이 회자되고 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훌쩍 넘었잖아. 넘었죠. 네. 그 각자 댓글 부대란 걸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미지나 그냥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그 이 영화 제목으로 댓글 부대 해서 손석구가 딱 폼 잡고 있는 인상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뭐 댓글 부대 뭐 실체를 밝히고 무슨 뭐 우리 사회에 무슨 뭐 이런 게 있었어. 대박 깜놀 그렇죠. 막 이런 영화일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얘기니까. 댓글 부대라는 표현 자체가 타이틀. 굉장히 구식이잖아. 뭐 사이버 레카라든가 요즘에 뭐 새로운 말들이 많잖아요. 아이. 네네. 아무튼 뭐 좀가 뭔가 사실 뭐 여론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약간 제목으로 갔었으면 훨씬 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섹시한 제목이나 차라리 알 수 없는 제목을 그냥 하나 던져놓고 맞아요. 네. 무슨 뭐 댓글 뭐 부대를 굳이 언급하려면 그걸 약간 부제로 녹이든가 맞아. 뭐 그런 그랬으면 식으로 차라리 좀 낫을 갔으면. 텐데 사실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인 영화인데 이게 아마 BP가 제가 알기로는 한 190만 뭐쯤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BP도 못 넘길 정도 작품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보고 네, 나면은 우리 괜찮아요. 모두 네. 다들 재밌다, 괜찮다. 영화적으로도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상업 영화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뭐 시의성이라든가 메시지성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이제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그 우리 실제 생활이 진짜 정확하게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나의 행태라든지 온라인에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의 어떤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번 한번 고민해볼 시기, 고민해볼 만한 어떤 이 촉발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러게요. 좀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 평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실 저희가 영화를 사랑하고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그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이런 영화가 그래도 한 2,300만 정도는 맞아. 가져야지. 네네네. 이 양국진이란 감독도 그렇고 꽤나 이게 재능이 출중한 청년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석구 배우는 지금 시대 가장 핫한 배우라고 볼 그러니까요.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손석구 배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만을 못 넘겼다는 거는
좀 이렇게 영화 영화가 구리면 모르겠는데 네, 영화가 구린 것도- 네, 괜찮다니까. 괜찮아요. 영화 시장 자체가 지금 솔직히 너무 얼어붙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아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고르라면 내가 볼 때 네, 제목이야. 맞아, 제목이야. 제목을 조금만 다르게 했었으면 내가 볼 때 네. 이거 충분히 내용은 막 이렇게 어그로 끄는 내용인데 네. 제목에서 어그로를 못 끌었어. 그 팀 알렌 같은 애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좀 바이럴도 좀 하고 하지. 했으면 제가 볼 때 어. 충분히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보고 나서 재밌어갖고 원작 소설도 사갖고 제가 장강명 작가를 원래 좋아하는데 진짜 댓글 부대 이 책은 안 본 게 그러니까 같은 이유야. 제목만 보고 책이 보기가 싫었어. 그래갖고 장강면 소설 중에 뭐 최근에 재수사나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호모 도미넌스인가 뭐 그런 소설도 있고 뭐 그 호모라서 보신 건가요? 아니 도미라서 도미 좋아해서 그래요? 네. 그런 소설은 진짜 재밌거든. 네. 장강명이 진짜 글을 잘 써. 근데 이 소설은 한국이 싫어서 괜찮았죠. 이 소설은 진짜 제목만 보고도 나도 막 딱 보는 순간 그냥 나한테 댓글 부대는 그 이명박 때 그 시발단이야. 그래서 그 저도 내용일 줄 그래요. 알았거든. 네. 근데 그쵸. 보고 나니까 전혀 다른 얘기야. 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원작에 없는 또 이런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최근 들어 문제 뭐 그 전에도 뭐 사실 문제였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사실상 그 개인 SNS에서의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이 작품에서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원작에 없는 설정인 것 같은데 끼워 넣었던 내용들 뭐 그런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탄생을 되고 하고 네. 어떻게 네. 저물어 가는지. 까가 생기면서 어떤 식으로 막 그렇게 흥망성쇠가 되는지 그런 것도 되게 짧지만 잘 감각적으로 녹여내서 참 많은 사람이 보았으면 하는 작품인데 개봉 시기가 약간 좀 안 맞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파묘가 워낙에 아직까지도 네. 잔불이 꺼지지 않은 그쵸. 상태로 있어서 네. 네. 파묘는 1000만 넘기고 네. 해외에서도 네. 굉장히 지금 형이 얘기했던 대로 대만 이런 데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 인도네시아에서 대박 나고 태국에서 그렇죠. 대박 날 때 맞아요. 네. 나 태국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랑종 막 이런 것처럼 그죠? 파묘가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실시간 관객 수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파묘가 더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벚꽃도 한 역할을 했어. 그렇죠. 벚꽃이 여러 쭉이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뭐 벚꽃 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총선이라는 대형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총선 덕에 네. 개콘 망했어. 그러니까요. 아무튼 조금 아쉬운 작품이에요. 이렇게 네. 묻혀지기에는. 네. 우리가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게 음.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일단 이게 스포도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그 영화 자체가 꽤 괜찮은데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제목에 조금 그 참신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다 네. 보니까 제목만 보고 그냥 약간 절레절레 아니면 뭐 그냥 뭐 생각도 하기 싫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사실 그랬어요. 다 나도 그랬잖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근데 셋이 동일하게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갖고 있던 맞아. 이미지하고 그런 거랑 전혀 다른 영화인 건 다른 맞잖아. 영화였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걸 떠나서 확실히 다른 영화야. 네. 그리고 뭐 만듦새가 그렇게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만듦새도 아니에요. 좋고 나름 생각할 부분도 많고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재미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지 같은 영화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건- 이야기도 재밌고 연기들도 참 잘했고요. 네, 영화도 짧고 좋아요. 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영화평 들어.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시고 맞아요. 네,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스포가 있으니까 스포가 좀 많아서, 네. 보실 분들은 보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줄거리 한번 네, 들어가 보시죠. 들어갈까요? 일단 영화 감독 네, 소개부터 감독, 네, 조금 그렇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국진 감독님입니다. 네, 이제 팟캐스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 매불쇼 들었을 텐데 매불쇼에 최근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말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영화 보고 약간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재치가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예, 이정현 배우 나왔던 네네, 네, 보진 않았는데, 네. 그 영화로 조금 아실 것 같아요. 평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영화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한 사람의 네. 어떤 일생이라든지 네네. 한 사람의 어떤 이슈를 보여서 네. 이제 전 사회의 어떤 단면을 한 사람 일생으로 일단 보여주는 거를 네. 뭐 댓글 부대도 그렇고 성실한 나라 앨리스도 그렇고 그런 거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들로는 네. 아까 얘기했던 손석구 배우가 나왔죠. 네.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짜 가장 핫한 핫하죠. 네. 네, 배우들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뭐 저기로도 유명해요.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도 그리고 어느 뭐 회사 CEO인가 이사인가 그러지 않아요? 뭐 그렇기도 네, 그렇죠. 할 거예요. 손석구가? 네, 네네네. 손석구 배우가. 맞아요. 그 아마 부모님이 네. 저 운영하시던 네네네네. 거를 거기서 아마 일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연기 취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 농구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대요. 네. 진짜? 네, 그러다가 맞아요. 안 될 것 같다. 캐나다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배우로 터닝을 한 건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정생존자라는 시리즈물로 네. 처음 손석구 배우를 나오죠. 봤는데 거기에 이제 농구하는 씬이 나와요. 잘하더라고. 잘하겠지. 선수를 하고 싶었던 네네. 정도면.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청춘 배우들이 좀 나옵니다. 청춘 배우들. 네네. 우리 남자 1호, 2호, 3호가 나오는데 네, 20대에 네. 지금 뭐 연기력 짱짱하신 분들이 네네. 나와요. 진짜 참신하더라고. 근데 연기를 진짜 다 잘해. 마스크도 되게 다들 좋고. 맞아요. 마스크가 다 좋았어요. 특히 이 차타캇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화자죠. 네네. 그러니까 김동희 배우. 네, 김동희 배우. 음. 이분 마스크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약간 너 닮았어. 아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파이 닮은 애는 찡뻑킹이라며. 찡뻑킹. 김성철 배우. 네네. 네. 김성철. 저는 홍경 배우가 제일 좋았어요. 저도 홍경 배우 좋았습니다. 홍경 배우 저는 이전에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래요? 저는 처음 봤는데. 그래요? 네. 이전에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찐따 역할로도 나오고 오히려 이제 DP에도 나왔거든요. DP에도 나왔어요. DP에 나왔어요.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네. 굉장히 이렇게 사실 남자 배우가 갖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네네. 거 중성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마스크 자체가 동양인 한국 사람한테는 특히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는 마스크. 약간 코가 크고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네네. 이 배우 굉장히 연기 잘해요. 맞아요. 연기도 다들 셋 다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 약한 영웅인가? 약한 영웅인가? 그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그래서도 되게 입체적인 역할로 나와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약한 영웅 맞아요. 네. 그 웹툰 원작의 드라마. 네. 게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세 분 네. 배우가 그 20대 배우 역할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손석구랑 그 세 명과 세 명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영화죠. 네네. 네. 다른 이제 뭐 기타 배역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네네, 배역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줄거리를 넘어가죠. 네, 줄거리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스포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듣고 좀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석구 배우는 임상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문화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이 촛불 집회가 어떻게까지 커왔는지, 실제 어떤 역할을 이끌어냈는지. 하이텔부터 시작을 해서 뭐 01410 뭐 이런 것부터 쭉쭉 나오죠. PC 통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막 그 촛불 집회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 촛불 집회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도 어떻게 발상이 났는지도 막 나오죠. 그 이야기 나레이션을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막 뭐 PC방 같은 데서 막 글을 쓰고 있어. 글 쓰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우성이었나? 그 뭐 이름이? 데이터 우성 데이터인가? 우성 데이터라는 네, 네.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야. 완전 네. 소기업이지. 네, 네. 한 연구원 한 10명 정도 있는 네. 아주 작은 규모의 네. 회사인데 여기서 그 하이패스 단말기 하이패스 단말기를 네. 개발을 했어요. 입찰을 합니다. 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찰을 했는데 그게 분명히 잘 됐는데 그 시험 당일날 누군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실패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검증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시점에 방해 전파를 쏴서 네, 네. 그 단말기가 인식을 못하게 그렇죠.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사장님은 네. 우성 그 여기 사장님은 네. 일생일대의 어떤 그 전부를 건 네, 그렇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 네. 40억의 빚을 네. 갖고 네. 이 망하게 됩니다. 회사가. 네. 그런데 갑자기 한 3달 있다가 네. 그 우성의 자회사, 그러니까 우성의 자회사한다. 그 네. 만전 기업의 네. 만전그룹의 자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 네, 가장 굴지의 기업, 그렇죠. 대기업으로 네. 나오죠. 음. 네, 누구나 알다시피 삼성을 얘기하는 삼성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혹시나의 그 음. 뭐 이거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이름을 만전으로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만전을 만전의 기하기 위해서 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전의 자회사에서 네. 이 기술을 갖고 특허를 취득을 해요. 그래서 사업까지 이렇게 네. 입찰을 시키죠. 네. 그거를 보고 이 우성 사장님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임상진 기자한테 네.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임상진이 이제 특종을 터뜨리죠. 그거를 다 취재를 한 다음에 네. 특종을 터뜨립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오보였다라는 인터넷에서의 어떤 여론,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론과 그 만전 그 네. 자회사에서 내놓은 어떤 입장문과 함께 이 완전 오보를 쓴 기자로 기레기로 네. 우리가 흔히들 그쵸. 말하는 그 반박문이 네. 아무래도 만전이 국내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최대 회사이기 때문에 네. 반박문이 세게 들어오고 네. 그래서 막 소송도 들어오고. 소송도 세게 들어오고 네. 하면서 마침 그때 이 제보자였던 네. 우성 데이터의 사장님이 자살을 하죠. 네. 자살을 자살하시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살을 이게 당하죠. 오보고 음. 어쩌고 하면서 온라인상의 여론에서는 이게 다 임상진 저 기레기 저 새끼 때문이다. 기레기 새끼다. 기레기 새끼가 기사 오보내는 바람에 저 사장이 죽었다.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온라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네. 임상진은 회사에서 정직을 당해요. 네. 거의 잘리다시피. 예. 그렇죠. 잘렸죠. 몇 달만 쉬어라. 야, 너 좀 쉬었다 와. 네. 네. 한 6개월 근데 한 6개월만 쉬었다 왔다 그랬나? 그치. 그런데 6개월 쉬었다 오라 그랬는데 1년 14개월. 넘게 14개월. 14개월 있다가 저 분명 다시 그 재취업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 사이에 편집장도 네, 바뀌었어. 회사 6개월 쉬라고 했던 편집장은 만전으로 갔죠. 만전으로 만전 갔어요. 기획실로 만전 홍보실로 홍보실로 갔죠. 갔어. 네, 네, 네. 네, 딱 시나리오가 나오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엄청 잘 나가던 기자였거든. 약간 날카로움과 자기 철학도 있는 네. 그런 정도의 기자였는데, 사명감이 있는 기자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저널리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자였는데 인생이 완전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맨날 그 얼굴 이렇게 숨어 담어. 그러니까 얼굴을 맨날 숨기고 다녀.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온라인에 자기의 프로필이 다 까였어. 다 까여가지고 그래서 문자가 오는 거 봤어 그거. 핸드폰에 문자 오는 거 띠띠띠띠띠 올라오는 거. 그래서 막 어떤 짤에 자기 사진 합성해가지고 막 귀기 그림이 진짜 나오더라고. 귀기 작가의 그림에 그 막 쳐 맞는 말 이러면서 때린 거 있어. 거기에 얼굴만 이렇게 합성해갖고 막 걸어놓고 그런 글들 때문에 약간 뭐 그러고 있었는데 피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던 도중에 이제 한 제보자한테 네, 페이스북으로 DM이 온 거를 한번 쓱 봤는데 네. 뭐 대부분 욕이야. 대부분 죽어라, 대부분 뭐 죽어라, 기레기 새끼, 새끼 막, 죽어라,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내가 너 실제로 보면 죽인다 막 약간 이런 글들이야.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글이 기자님이 낸 거 오보 아닙니다. 라는 글이 와 있는 제가 거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믿어주는 하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뭐 어느 대학교의 뭐 교수님이야. 뭐 디지털 학부 뭐 교수라고 돼 있어요. 뭐 예. 언론정보학 교수 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나를 푸시해줄 정도면 뭐지 이러면서 임상진 기자가 한 손에 세계를 통하는 그 스마트폰을 하나 딱 그렇죠. 들고 네, 핸드폰 하나로. 그것도 아마 만전 끌 거야. 만전 거 딱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건 뭐지 하고 딱 눌러보니까 바로 또 읽죠. DM이 또 와요. 바로 와요. 읽으셨네요. 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일이 사라진 거죠. 그치. 읽으면 일이 사라지니까. 바로 읽으셨네요라고 와갖고 뭐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니까 확실한 겁니까? 저는 뭐 이런 거죠. 사람인데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진이 증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기로 하죠. 네,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어디 무슨 허름한 다방. 그렇죠. 다방 이름 뭐 모나리자 뭐 이런 거야. 베네치아? 뭐 그런 거야. 아무튼 그런 거야. 지하에 있는 다방. 진짜 옛날 느낌 나는. 그래서 가요.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었거든. 교수님. 그래가지고 어르신 찾아가지고 혹시 저 임상진 기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요? 뭐 이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20대 청년 한 명이 이게 이제 차타캇이라는 그 온라인에서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김동희 배우가 맡은 그 사람이 뭐 기자님 여기에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씨발 너 진짜 다시 연락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어그로 끌려고 또 한 명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기자님 그거 한 거 그 오보 아니다. 그거 작업 친 거다 만전에서. 그러면서 다시 불러드려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나자고 한 건 제보를 하기 위해서야. 자기가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제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도 그 기자님 이거 오보 아니고 결국 이거 저기 다 여론 조작으로 해가지고 오보를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영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차타카세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그렇죠. 돼요. 어떻게 댓글이 조작되고 여론이 조작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네. 그러면서 네. 그 회상이 펼쳐지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차타카시 누구냐? 누구냐? 자, 이 친구는 그 웹소설 작가 지망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글을 계속 정기적으로 그 납기일 맞춰가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마추어 작가인데 웹소설을 계속 쓰고 있어요. 판타지 근데 작가를 하고 있죠. 이 친구는 작가고 같이 사는 동거남 둘이 있는데 네, 총 3명이서 살고 있죠. 네. 그래서 3명이서 살고 있는데 한 명은 이제 김성철 배우가 맡은 네, 올빼미의 소현세자입니다. 그렇죠. 네. 찡뻗킹 찡버킹. 아이디 찡뻗킹 그리고 또 한 명은 홍경 배우가 맡은 펩캣이라는 펩텍. 펩텍? 펩텍이구나. 네네. 네. 펩텍이라는 요 아이디를 가진 요 3명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찡뻗킹이 알바를 하나 물어와요. 이게 뭐냐면 담배 회사에서 네. 자기 담배 신제품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바이럴 좀 해달라. 네, 바이럴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얘네는 광고를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광고 그 담배 자체는 그래가지고 바이럴 하는데 얘네가 그 마케팅 어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여자인데 졸라 예뻐. 예쁜데 골드디거야. 골디거라고 하는 건 이제 돈 많은 남자 이렇게 하나 물어갖고 황금고추? 네. 아무튼 골디거 이거 금광 파는 사람. 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뽑아 먹는 느낌의 네. 그런 삶을 사는 네. 우리가 흔히 약간 된장녀? 된장녀라고 약간 온라인에서 그렇게 비하가 많이 되고 네. 있는 네. 그런 식의 이제 네. 여자를 하나 어쨌든 뭐 페르소나로 삼아서 인플루언서예요. 네. 해서 하나 이제 내가 SNS에 글을 올린다면 뭐라고 올릴까? 그러니까 그 이제 남자 돈으로 이렇게 등쳐먹고 살고 있는 그 이제 담배를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뭐라고 올릴까 해서 이제 온라인 작가 네, 그거를 차타카시 작가니까 야 요거를 한 2줄로 네가 존나 재수 없지만 시선이 확 쏠릴 걸로 한번 써줘봐라고 찡버킹이 자기가 어그로를 찍어온 한번 사진, 끌어봐. 네, 이렇게 찍어온 했죠. 사진을 네. 보여주면서 네. 야 요걸로 하나 써줘 그랬더니 차타카시 그걸 보고 바로 씁니다. 벤츠 끌고 날 모시러 왔길래 뭐 어디 몰디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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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가는 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끼케야 데리고 온 것이 뭐 하얏트다. 하여튼 정도.
하여튼 뭐 그냥 뭐 그런 식의. 네. 그러면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탁 누워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겉으로는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부러워할 것 같은. 네, 그런 네. 사진과 글을 딱 올려놓고 올려놓죠.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딱 선베드에서 누워서 찍은 사진으로 자기 다리가 딱 보이는 그 사진 한 컷이 있고 옆에 담배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아 맞아요. 담배가. 근데 이게 결국 바이럴 발이 마케팅. 터진 거야. 그치.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원래 300 주기로 했는데 500을 줘요. 네. 돈을 더 줘. 그러고 난 뒤에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담배 회사에서는 아예 그거를 계속하고 계속 하고 있는 있어. 거야. 바이럴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감각이 있어요. 이게 음. 온라인에서 그 심리를 여론의 심리를 탁 건드리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온라인 그 환경에서 계속 살면서 취득한 어떤 감각이겠죠. 네,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얘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또 다음 미션을 받아요. 네. 그렇죠. 다음 미션은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김희원 배우가 네. 맡은 이제 영화 카메오로 출연하죠. 제작사장으로 나오죠. 거기서 이제 한두 건 이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영화가 되게 그냥 멜로 로맨스 영화를 하나 걔네가 이제 개봉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마케팅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감동도 재미도 없고. 없고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할까 다 했는데 같이 보고 나더니 아 존나 재미없네 이러다 어떡하지 하다가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상대 그러니까 옆관은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르르. 댓글 부대 보고 한 관에서 한 3명 보고 나왔는데 파묘가. 나오니까 파묘에서 막 존나 존나 맞아요.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 파묘를 죽이면 우리 영화가 뜨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작업을 또 시작하죠. 그 작업을 네, 시작합니다. 스토리를 만듭니다. 네, 스토리를 또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요. 네네. 그 이제 영화 관계 노동자 네네. 해서 네네. 그 이제 스토리를 딱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망하게 만들어요. 네네. 네. 약간 이제 어그로를 끈 거죠. 진짜 네네. 말해서 네네. 진짜 어그로를 끈 거죠. 네네. 그 그런 욕을 작업들을- 비난을 받을 만한 그 영화 자체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어그로를 끌어서 네. 그 영화를 망하게 만드니까 네. 이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야, 너희들 지금 말한 거 다 내가 녹음해놨다. 니네 이거 범죄다. 범죄다. 경찰 신고한다. 돈 못 준다. 네. 원래 4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준다고 내쫓아 버린 3천 거야. 아니었나? 3천이었나? 아니, 어쨌든 4천 어. 아무튼 4천 주기로 했었어요. 어쨌든 못 받았어. 네, 못 받고 네. 그래서 막 시발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어떤 남자들이 갑자기 이 찡뻑킹을 네. 잡아가요. 늘 이제 그 일을 수주해 오는 건 찡뻑킹이었거든요. 네. 찡뻑킹을 검은 양복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네. 건장한 남자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막 전화하면서 들어와. 비즈니스 콜을 막 하면서 어떡해. 그렇게까지 하나? 뭐 너무- 양아치 같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뭐 이러면서 오는데 그 등장 인물이 바로 남기홍 팀장. 만전의 여러 여론 조작 여론 여론 전담팀. 전담팀. 여론 전담팀. 네. 근데 직장이었죠. 얘네는 딱 알아요. 얘네가 음. 존나 천재다. 음.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만전이란 그룹이 이제 삼성이기도 한데 삼성 그러니까 그 만전이 이 온라인 문화가 생긴 이후부터 거기에다가 투자를 졸라 많이 한 거야. 뭐도 사고 막 통신사도 사버리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 필요한 건 이제 여론의 심리를 조작하는 게 결국 싼 돈 들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를 약간 캐스팅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비춰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규직 제한 비스무리한 것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일을 하나 테스트를 던져주는데 하기 위해서 하나 던져줘. 찡버킹이 일을 수주해 와갖고는 요거 약간 테스트 같은데 이러면서 뭐 셋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 일이 뭔가 하니 네. 그 한 명의 그 1인 시위가가 있어요. 약간 그 기네스에도 오를 정도로. 1인 시위를 계속 하는데 이게 뭐지? 무슨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네, 금지하자. 그걸 금지하자는 1인 시위인가? 어쨌든 네, 명예훼손에 맞아요. 관한 네, 네.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불법도 아니고 혼자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눈에 까신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인 시위를 멈출 수 있게 해달라가 미션이었죠. 그 미션이었고 그 셋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이 1인 시위가는 앞만 털어봐도 온라인의 활동이 없어. 제로야. 오프라인 활동밖에 안 해. 그래서 이 사람 못 건드린다. 어떻게 할까? 가족을 털어보니까 하나뿐이 없는 딸이 있는 거죠. 근데 이뻐. 예뻐. 그리고 얘가 또 약간 그 온라인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관종이야. 관종인데다가 약간 그런 활동들을 해요. 네. 아빠가 1인 시위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런 환경 운동도 운동이라든지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활동도 거예요. 하고 하는 네. 예, 뭐 작품에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은 뭐 공부는 잘해서 고대생인데 학교에서도 약간 관종으로 유명해. 예쁜데 좀 약간 쟤 좀 약간 약간 짜증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무슨 네. 뭐 환경 온라인에서도 얘기하고 뭐 환경 얘기하다가 막 싸우기도 네, 하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도 그 있었어요. 뭐 학교 게시판에서도 막 여기저기 막 쌈딱처럼 막 뭐 다니고 막 이러는 친구인데 거기서 애들이 그 SNS 털어보더니 위크 포인트를 발견해낸 거죠. 일단 얘 관종이다. 존나 관종인데 자기가 막 되게 뭔가 옳은 일을 정의감도 있는 거지. 정의감이 넘친다는 거를 되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애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펩텍이 중국 계정 한 1000개 정도를 사갖고 그걸 돌려갖고 얘를 온라인에서 스타를 만들어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고대 여신. 그래서 뭐 언니 활동하시는 것도 너무 멋져요. 막 이렇게 하는 좋아요를 계속해 눌러주죠. 예, 그 팬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인스타 팔로워 뭐 한 100명대가 갑자기 몇만 명이 된 거야.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또 유명 인사가 되고. 유명 인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뛰어났다가 갑자기 이제 비난의 화살을 막 한두 개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근데 일부러 던진 게 아니고 그 얘한테 깔려 있는 예전에 그 관종짓을 할 때 뭐 주위의 사람들 비난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실체 뜨고 뭐 이러면서. 나니까 고대녀의 실체 이러면서 공격이 세게 들어오는데 족밥일 때는 그런 누가 나를 욕해도 별로 아프지 않아. 그렇죠. 근데 여신이 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야. 결국은 결국은 네. 자살을 하는 네. 일에 네. 자살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예상과 달리 사람이 한 명 죽게 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 간의 갈등도 생겨나고 셋의 갈등도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수주받은 미션은 성공을 해요. 네. 네. 딸의 자살로 인해서 네. 1인 시위를 멈추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찡퍼킹은 어느 정도 현타가 온 거죠. 네. 네, 이렇게 사람의 목숨까지 우리가 할 수가 일이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너가 하자 그랬잖아 하면서 네, 그래서 펩텍을 비난하기 펩텍을 시작하고 비난하고 이제 이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면서 자기네들이 했던 짓을 다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임상진 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네. 하면서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네. 일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극장 가서 네. 확인해 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전에서 정규직 150명을 동원해서 이런 여론 조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쓰게 되죠. 기사를 쓰면서 네. 영화의 한 4분의 3 4분의 3 정도가 끝나고 마지막에 4분의 4 부분에서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직접 확인하시길 네,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뭐 다들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고, 네, 저 역시 재밌게 봤고요. 한편에 뭐 진짜 르포나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진짜 약간 나 안 본 지 되게 오래됐지만 뭐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 맨날 그 알실만 들었더니 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뭐 요즘 뭐 꼬꼬무
꼬꼬무 어. 그런 거 보는 그런 느낌, 거 볼 때 그런 약간 그 쾌감이 있거든. 맞아. 그치. 한 발 한 발 이렇게 뭔가 진실에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네. 진실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 영화가 좀 그런 걸 계속 보여줘요. 약간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내는 약간 편집도 느낌이 그런 있어. 식으로 했어요. 아, 그죠? 맞아요. 네.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계속 그쵸. 이야기를 음. 들려주는 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들 연기들도 너무 좋았고. 아 맞아요. 음. 저는 그 제가 봤을 땐 신인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처음 본 배우들인데 네. 그 배우들 굉장히 참신했고 네 어느 정도 연기도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연기 사실 영화상에서 저는 이 펩텍이 되게 싫었는데 네. 네. 이 새끼 약간 좀 짜증나잖아. 어. 근데 사실 연기적으로 보거나 또 근데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셋 중에 가장 빌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도 나쁜 애는 아닌 거야. 그냥 얘도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그 고대 여신을 자살까지 몰고 가게 된 가장 그렇죠. 그렇죠. 단초를 제공한 역할이긴 그러니까 한데 아이디어도 걔가 내고 아이디어가 다 그거죠. 작업하는 실행도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얘가 많이 하고 끝까지 몰고 간 것도 얘인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자살까지 하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야 우리 이거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펩텍은 뭐 야 너 니네 설마 우리 때문에 얘 자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다른 일 때문일 수도 있잖아. 아닐 막 수도 있잖아.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사실 저 개새끼나 속으로 보면서 욕이 막 나왔지만 근데 얘도 근데 그냥 마음이 약하고 약한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또 막 그 얘기하다가 막 질질 짜고 그런 연기가 되게 리얼하면서 되게 하여튼 만듦새가 좋더라고. 연기가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네. 그 감독의 디렉팅이 좋은 거잖아. 근데 이 셋의 케미나 이 찡퍼킹이 누가 봐도 대장이고 수장이죠. 네. 근데 이를 물어오니까 계속. 근데 어쨌든 2인자가 펩텍이야. 네. 둘은 약간 갈등 관계고 차타캇은 약간 3인자인데 중재자. 네. 약간 요런 구성인데 이 구성도 되게 리얼하고 네. 그럴싸해.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게 조금 더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안에 영화 안에서 걔들의 갈등과 그런 걸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임상진 기자가 어떻게 그죠. 고군분투하는지는 조금 덜어내고. 그런 게 좀 더 비춰졌으면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지금 20대 청년들의 어떤 네네. 제가 지난주 Everything Everywhere 하면서 얘기했던 그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얘네가 그 굉장히 이제 꿈은 굉장히 크게 다들 주입을 시켜놨는데 네.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하다 보니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어떤 20대 청년들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다들 꿈은 있고 네. 하고 싶어하는 거 있는데 네. 되게 또 그 약간 쿨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 씨발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면서 라는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식의 그 지금의 청년들을 네.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분노스러움과 약간의 양아치스러움도 그 애들한테 다들 있거든요. 이 세 명한테. 그래서 그 캐릭터 분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았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방해 구조도 네. 되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어디로 돌아서 다시 네네. 문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네네. 하면 또 나왔던 방이 나오고 막 이런 식의 구조들도 집이 좀 약간 구조가 개미굴,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이고 네네. 또 네. 얘네가 사는 집 자체가 무슨 이거 막 멀미돈가? 약간 무슨 앞에 놀이공원 앞 대관람차가 앞에 있고. 대관람차가 있어. 네, 그것도 집 이제 앞에. 그 물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애들이 떠들고 있는 걸 그치. 쳐다보는 그 사람의 어떤 그쵸. 그 시점을 음. 좀 보여주는 그런 장소 그쵸. 네, 그러니까 세트 이제 설정이지 우리는 않나. 세상을 놀이터로 보고 있다, 놀이공원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좀 암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 장치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영화에서 사실 내가 발견하지 못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해 오니까 네. 뭔가 그 조금 기대 이상으로 흡족하고 네네. 오게 되지 않았나. 걔네 셋이 원래 이제 극 중에서 음. 무슨
미노루라는 작가의 팬 아 맞아요. 페이지에서 만났던 작가 아니라 무슨 일본 만화? 아이돌인가? 아니, 만화 캐릭터인가? 만화 아니었어? 만화가 아니었어? 만화 작가? 만화 아. 작가였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실존하는 네. 인물은 아닌 아니겠죠.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단적으로 네. 그냥 온라인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습도 네. 약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네.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팬페이지. 19 팬페이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네네. 이런 이렇게 작당 모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음. 뭐 되게 세련되거나 네. 영화 자체가 뭔가 세련되거나 네. 뭐 되게 미학적으로 좋거나 네.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좀 그런 걸 찾아내기 좀 맞아요. 힘들긴 네, 한데 오히려 그 루포나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현실성, 초현실성을 네. 담은 듯한 장면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둔탁하게 찍은 맞아요. 느낌도 네. 좀 오히려 있었습니다. 조금 더 투박하거나 네. 이런 네, 투박하게. 점들이 좀 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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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좀 그 몰입하게 만드는 힘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손석구 배우라는 걸출한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배우한테 거는 기대만 오로지 가지고 갔다가 그렇죠. 굉장히 그런 영화적인 뭐 플롯 전개 방법이라든가 네. 다른 배우들의 연기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돋보였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 영화가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했다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실제 네, 그 촛불 집회 얘기는 네네. 진짜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니 촛불 집회 얘기는 진짜 맞아. 진짜요? 그래요? 그거 몰라 니네? 몰라.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중학생이 뭐 최초로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온 손석구의 나레이션으로 되는 그 중학생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네. 중학생이었던 게 맞는 것 같고 아마 딴지 게시판이었나 어쨌든 그 당시에 나름 메이저급 게시판에다가 처음 촛불 집회 하자고 본인이 올려놓고 그래서 그게 실제화가 돼. 근데 나중에 그게 내 기억이 맞다면 나중에 그게 되게 비난을 받는 게 걔가 지가 글을 올린 다음에 네. 지가 다른 또 댓글 달았구나. 댓글을 지가 존나 단 거야. 아. 근데 사실 뭐 그거를 무슨 뭐 그 당시에 뭐 매크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걸 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네. 그냥 지가 그냥 가짜 아이디 몇 개 만들어 갖고 여기저기 퍼나르고 댓글 달고 그냥 그 정도 한 거야. 사실 할 수 어떻게 있는 보면 일이잖아. 온라인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네. 그것 때문에 어. 세상이 바뀔 정도로 촛불 집회가 커진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된 거지. 그렇죠. 네. 취지가 좋고 아이디어가 근데 좋으니까. 어쨌든 그거 하나 갖고 겁나 그 네. 비난하는 네. 그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어. 그때 촛불 집회가 이렇게 박근혜 때만큼 커지기 전에도 이미 촛불 집회라는 게 되게 그 전부터 뭐 있었죠. 예전에 노무현 그러니까 탄핵 효순이 때도 미선이 있었었고, 효순이 사건 미선 때도 그때 있었고. 정도부터 해서 한 그때 2000년대 초반이나 이때부터 네. 촛불 집회라는 게 계속 생기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집권이나 뭐 그 기득권층에서는 사실 정말 눈에 가시였거든. 이거 어떻게 뭐 몽둥이를 때려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그 메시지를 오염시키기 어려우니까 메신저였던 그걸 찾아내서 막 네네. 그걸 오염시키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네. 그건 팩트야. 어쨌든 그 중학생이라는 친구가 했었고 그거 본인이 이거를 좀 퍼다 날랐던 걸로 네. 비난을 받았지만 네. 뭐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자리를 잡았잖아. 사실 네. 뭐 누가 만들었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촛불 집회라는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생겨난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네. 그 촛불이라는 이 상징 하나가 그치. 되게 평화 시위의 네. 어떤 네. 그 상징성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난 그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해서. 근데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잖아요. 네. 뭐 원래 네. 횃불 들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촛불로 하자 그래가지고 촛불 시위를 한 거잖아. 보니까 이게 컴퓨터 모니터 위에 촛불이 있죠. 위에 있었잖아. 네네. 그런 거는 뭐 그냥 작가의 네, 네. 그냥 네, 상상력에서 그냥, 이렇게 나온 한 거. 건데 뭐 그걸 풀어나가는 그 방식도 나름 재밌었고 재밌었어요. 네. 편집도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하이패스 전파 네네. 사건이 난 실제 있었는지 몰랐어. 이거는 삼성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삼성이 했던 되게 유명한 범죄 행위들 중에서 이거 진짜 대놓고 삼성 SDS에서 네. 실제로 약간 보자 어디냐 2004년 방해 전파 공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자동통행료 징수 시스템 입찰 방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포스데이터라는 업체가 있었고요. 네. 우성데이터가 아니고 어. 포스데이터가 도공에한테 이 하이패스 기능 테스트를 받는 와중에 삼성 SDS 직원들이 방해 전파를 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삼성 SDS 직원들이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됩니다. 그냥 끝나 그리고. 그냥 직원들만 예, 직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감옥 가고 끝났어요. 그왜 근데 직원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삼성 SDS라는 회사는 네. 나 여기 주식도 있었는데 씨, 상장하기 전에 갖고 있다가 어쨌든 아직 경고한 회사잖아. 네. 사실 이거 회사 망해야 되는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직원 직원 2명 이런 걸로 그냥 진짜 했었던 꼬리 일이 자르게 있었고요. 하고 끝났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파니도 모를 정도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담배 간접 광고도 있었던 간접 거고요. 광고도 2014년 KTNG의 신형 담배 바이럴 광고에 썼던 방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요. 이거는 뭐 네. 나무 위키 발인데 네. 맞겠죠? 네. 그 외에도 우리 임상진 기자가 특종 터트릴 때 특종 터트리는 날 그 연예인 또 공교롭게 연예인 맞아. 마약 사건 일어나고 그런 거는 뭐 네. 워낙 많았어서 워낙 많죠. 워낙 많죠. 네. 뭐 열애설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그거야 뭐 수십 년간 그냥 네네. 꾸준히 있었던 그 일이고 수법은 이제 너무 네, 많이 알아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야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말들을 뭘 많이 하죠. 덮으려고 하는 거. 뭘 덮으려고 하나. 근데 또 계속 당하죠. 네. 근데 또 당하죠. 우리 또 얼마 전에 네. 안타까운 네. 우리 아저씨. 네.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이제 가장 큰 게 네. 여기서 이제 만전에서 있는 이 여론 조작 팀이라는 게 있는데 150명 정규직. 네 여기도 아마 작품에도 150명 정규직이라고 나오죠. 거기 나와요. 예. 무슨 만전에서 뭐만 썰 푼다. 그 파일로 그게 알고 보니까 찡퍼킹이 써서 올린 네. 글이고 그 글을 올리자마자 네. 그날 찡퍼킹 갑자기 네. 잡혀갑니다. 누군지 사라지죠.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네. 두드려 맞고 뚝배기 맞고 잡혀가서 그 다음부터 그냥 영화에 사라져요. 네. 그래서 사라지는데 이 실제로 그 삼성이 해외에서 여론 조작팀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만인가 중국인가? 그래서 그 삼성을 고발한다라는 책을 쓴 그 김영철 변호사, 삼성 사내 변호사였는데 그분이 책에다가 썼대요. 삼성에서는 정규직 150명이 인터넷으로 댓글만 다는 정규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분의 내부 고발이긴 한데 사실 네. 밝혀진 건 아니라서 네. 이거 증거나 이런 게 잘 증거가 확실하게는 없나 보네요.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뭐 다들 알지만 찡버킹이라는 아이디에서부터 느껴지는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드루킹. 네네. 하긴 그 드루킹. 드루킹이 저기죠. 우리 지난 대선 때 네. 우리 그 문 대통령 나왔던 네. 김경수 지사 해서 김경수가 감옥 갔나? 갔죠. 그리고 또 우리 회찬이 형 노회찬 의원은 그걸로 또 자살하시고 네. 그렇구나. 네. 사면 하셨을 거예요. 김경수 의원. 네. 네. 지난 이제 정권 때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좀 뭐 이제 굳이 말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 네. 일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영화가 사실 저희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현실과 굉장히 맞닿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뭐 온라인 문화의 어떤 발달 네. 그리고 SNS의 탄생 네, 그 이후에 계속 이걸 사용만 하면서 네, 그 뭐 한쪽으로는 이게 혜택을 계속 우리 좋은 부분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네네. 어떤 게 좋은 점인지 네, 뭐 요즘 뭐가 이슈인지 이런 것에만 계속 몰두되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을 한쪽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됐고 네, 그것들이 계속 이제 세상에 알려졌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너무 그 백신 없이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음, 커져온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셜이라든지 네, 어떤 커뮤니티 스마트폰 하나로 그렇죠. 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네.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네. 있는 지금 시대에 그렇죠. 네. 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뭐 장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거 그 말의 함의에는 네. 다 좋은 거라는 함의만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스마트폰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죠. 네. 예, 억울한 사람을 그렇죠. 죽이려 만들 수도 있고, 한 가게를 매장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또 형 또 가게 소상공인의 모드로 또 들어가네요. 네. 또 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음식에서 뭐 나왔다고 조작해가지고 맞아. 가게 문 닫게 하게 만들고. 뭐 이영돈 PD인지 뭔가 뭐 그런 인간도 있었고. 아 맞아. 네. 진짜 그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 많았어. 뭐 어떻게 반론을 제기?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얘네 댓글 부대 팀 알렌 네. 남자 1, 2, 3, 5 얘네들 보면서 나는 걔네 생각도 났어. 무슨 가로 연구소 이런 데 있잖아. 아 가로세로 연구소. 사이버 레카. 사이버 레카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글들이 참 이런 식으로 뭔가 작전으로 의해 그렇죠. 작전 발로 나온 이런 그러니까 글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 100%의 진실보다 네. 약간의 거짓을 섞은 진실이 더 잘 먹힌다. 맞아. 더 진짜 같다. 더 진짜 같고 더 잘 먹힌다. 그래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 전체가 손석구의 하나의 그냥 흥미로 쓴 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기자가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글을 하나 쓰고 싶어서 소설. 뇌내 소설을 망상으로 쓴 거예요. 망상에 네. 빠져 있는 사람이 네. 난 너무 기자야. 네. 나 너무 기자야. 나 세상을 바꾸는 기자가 될 거야. 네. 그러면서 자기 혼자 기자랍시고 막 취재 다니고. 그렇죠. 막 그 알 좋아하고 그치. 궁금한 이야기 와이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뭔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쓴 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기자가 쓴 그런 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밑 끝에 이렇게 결말을 열리면서 되게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저희가 결말 부분을 잘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네. 여기서 이 임상진 기자 손석구가 보는 임상진 기자가 그 본인의 스토리에 너무 매몰돼. 그래갖고 기자도 잘리고 했는데도 계속 파고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뭐 썰을 계속 올려요. 네. 마지막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 증거를 수집해갖고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어떤 찌라시 글 같은 그렇죠. 커다란 엄청난 스토리 스압 그런 글을 하나 딱 올리고 그거에 막 조회수가 뭐 띵띵띵띵 올라가죠. 200, 300, 1000, 만 이렇게 막 쭈쭈 올라가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정확하게 어느 게 진실인지 보여주지 않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석구의 시선으로 영화가 따라가니까 계속 처음에 보다 보면은 손석구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 손석구가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하게 가질 되지.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래서 막 두 번째 편집국장 그쵸. 표화정 그 여자한테도
뭐 국장님 뭐 만전에서 스카우트 제이 들어왔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 회의 자리에서 하면서 막 아이, 신문 씨발 던져버리고 뭐 이러면서 막, 막 나 때려친다 이러면서 막 깽판 치고 침 뱉고 사무실에서 뛰쳐나가는데 그렇죠. 거기서부터 저 새끼 좀 약간 약간 피해망상에 좀 너무 많이 좀 사로잡히는데 이상한데 근데 그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손석구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 새끼 좀 아닌가 망상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딱 중간 정도의 스탠스로 영화를 아사무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든 것 같아. 잘 만들었어요. 감독의 의도대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게 과연 흥행에 도움이 될지는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사실 대중이 좋아하는 마무리는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렇죠. 대중이 좋아하는 마무리는 손석구가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그러니까 진실을 파악하고 전국에 이렇게 퍼뜨리는 터뜨리는 게, 히어로가 탄생하는 걸로 끝나거나 만전에 뭐 회장이 수감이 된다거나 뭐 빌런을 하나 빌런 하나 작살 내는 걸로 끝을 그렇죠. 나거나 영화는 사실 그래 줘야 되는데 요거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좋아하고 괜찮다. 네. 그렇죠. 라고 사실 또 볼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이거 다시 영화에서 볼 것 같진 않은데 OTT에 OTT는 뜨면 볼 것 같아요. OTT에 뜨면은 네. 한두 번 정도 더 볼 것 같아. 네. 맞아요. 놓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다 사실 보면. 애매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데 양말의 검이요. 얘도 발전하니까 발전하겠다. 양말 또 냄새가 아, 남아 있으니까. 네. 자꾸 냄새로 엮지 마. 발이 좋은 거야. 물론 냄새도 좋지. 어쨌든 이 양말의 검이라서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훌륭한 예술성을 보여줄 수도 그렇죠. 있지만 사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잘 만든 것 같아. 맞아요. 이 감독의 선택에 선택과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용기에 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그리고 보내고 아까 싶습니다. 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 구조라든가 네. 아니면 살고 있는 동네라든가 그리고 뭐 처음에 그 만전에 그 무슨 실장이랑 만나는 만났던 공간. 공간 그 약간 좀 뭔가 좋았어.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4.5층 같은 그쵸. 공간이잖아요.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딱 그런 거. 그런 약간 것들이 좀 미장센도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평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의 뭔가 사실 사회 고발성 영화가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진 못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을 채워냈다라는 게 좀 그 약간 그 뜻하지 않은 수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때깔이 되게 좋았고 네. 그 또 물론 연기도 좋았는데 그 세팅을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그 남기용 팀장으로 나오는 네. 이 배우의 연기도 엄청 좋았는데 처음에 나올 때 엄청 껄렁껄렁 양아치처럼 약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제 내가 대기업에 다녀. 아니면은 뭐 약간 금융권이나 약간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 오고 가는 걸 내가 경험을 해요. 내 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사회 고위층이다. 약간 부유층이다.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 5% 안에 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호의. 하는 딱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태도 있죠. 양아치스러움과 약간 사람을 하대하는 느낌. 엘리트주의와 양아치스러움이 공존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그때 얘 착장이라든지 맞아요. 뭐 시계하며 이 모든 말투. 게 정말 딱이야. 딱이야. 딱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무슨 약간 뭐 교회당 같은 약간 뭐 그냥 약간 뭐 어디 체육관 같은데 그런데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할 때 물어보잖아. 찡버킹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혹시 국정원이세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커. 더 커요. 막 하하하 웃죠. 처음에 국정원이니까 그거보다 좀 커요. 만장. 뭐 약간 뭐 그러나 어쨌든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무슨 와인바 같은 데서 한번 만나거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키즈클럽인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었나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청담동에 있을 법한 와인바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거기 장면 보면은 그 가게 전부 다 직원들이야. 양복쟁이들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와인바면은 무조건 여자가 많거나 아니면 남녀가 있거나 해야지.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양복 입은 남자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외부인이 없는 거야. 그냥 거기에 다 채운 거야.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걸 혹시나 녹취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식의 근데 그거를 거기 영화상에서 얘기하지 않잖아. 네, 그렇죠. 근데 나처럼 이런 걸 잘 보는 사람들 딱 보면 보이는 거지. 저거 다 직원들이다.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촘촘함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서 꽤나 좋았고 저는 그냥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밈이나 이런 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잘 썼더라. 그것도 걔네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들을 갖다가 썼어요. 그치. 그래서 진짜 완전 리얼해. 훨씬 리얼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밈으로 많이 활용되던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원작 소설 저도 꼼꼼히 다 보진 않았는데 사놓고 방송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대충 봤는데 네. 소설보다 영화가 나은 것 같아. 이 소설을 보면은 만전이라고 안 나오고 얘네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깜장으로 이렇게 깜지를 해놨어. 땡땡 전자인데 그냥 그냥 까만색으로 깜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고유명사 들어가는 거를 전부 다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찍찍찍찍 거놨어요. 네. 아예 안 보이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소설에서 보면 얘네 팀 알렌이라는 애들 차탁함만 차탁하시고 나머지는 뭔가 뭐지 삼궁인가 하고 또 뭐 한 명은 또 이름이 한자야 뭐 읽을 수 없어 이상한 한자야. 그래갖고 그렇게 세 명인데 소설은 조금 더 뭐랄까 이 세 명이 돈맛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는 네. 또 내가 패스벤더가 아쉽게도 뭔가 섹스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얘들이 처음에 돈을 막 몇백 벌고 뭐 이러면서 야 달랑 가자, 뭐 안마방 가자 이러면서 여자 존나 꼬시고 막 계속 뭐 단란주점 룸사롱 가다가 나중에 뭐 템프로를 갔는데 템프로에서 뭐 어쩌고 여자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쓸데없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뭐 이게 장강명 작가가 이 팀 알렌이라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많이 쓴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 소위 말하는 그 지하에서 노랑물 먹는 거의 그 내용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와. 아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일부러 배제한 거지.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걸 넣으면은 아마 이게 지금 12cm, 15cm 모르겠지만 어쨌든 15세 언더일 거야.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나 영화 주제 의식을 위해서 사실 그런 건 뺀 게 맞다고 보지만 패스벤더로서 너무 그리고 좀 짜짜시라도 좀 하게 좀. 야씨 뭐 여자 캐릭터 한 둘은 넣어줘야지. 나 뭐 해 먹고 살라고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야 손석구인데 여자친구가 없는 게 말이 돼?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차라리 여자친구가 처음에 초반에 나온대, 그죠? 그치. 얘가 망하고 난 뒤에 망하고 나서 헤어진다든지. 그 막 약간 수염 막 기르고 막 집에서 막 뒹굴뒹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띵동 하고 띵동도 아니지 그냥 갑자기 띠띠띠띠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언제까지 이렇게 쓸 건데? 아니 그것도 아니지. 왔어 이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만 존나 챙겨갖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장면 하나만 나와도 좋잖아. 리얼하잖아. 근데 너무 클리셰다. 그래? 많이 당해봤잖아 파인이 그런 거. 나? 내가 그런 걸 했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부러 약간 좀 극도로 이 3인조 팀 알렌이 애들이 너무 막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지 자신의 막 뭐 꿈도 미래도 없는 듯이 산다든지 이런 모습은 조금 덜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무리 안에 좀 껴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뭐 500으로 뭐 셋이서 어떻게 흥청망청 그냥 맥주 마시면 흥청망청인 거지. 야, 그 사이에 또 작업들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야 걔네 입장에서 500이면 존나 커. 그래 애들인데 20대 초반 애들이 500이면 큰 거지. 그치. 아니 뭐 컴퓨터 장비랑 엄청 좋더만. 나는 그 장비가 500은 넘겠던데. 그렇긴 하겠다. 그치. 그거 뭐 투자 대비 뭐 BEP도 못 뽑았겠어 그것도. 맞아. 그래도 그 뭐 짜잘하게 몇 개 했잖아. 그리고 그 아마 그걸로 돈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 1인 시 고대 여신권으로 아마. 그치 그걸로 좀. 그걸로는 한 억대 정도 아니야, 받았을 못 것 벌지. 같은데. 그거 못 벌었지. 못 벌었다고? 그래서 그 만전 거기 만나고 오니까
그 와인바에서 그 만나고 오잖아 찐버킹이. 그러니까 펩텍이 막 그걸 물어잖아. 야, 그 뭐 돈 준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 찐퍼킹이 그게 좀 뭐 돈을 안 준 그게 없잖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고 했지만 지가 받기 싫어서 안 받은 발을 거. 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자기가 썼잖아 거기다가. 아 근데 야, 홍보했잖아. 이 부분이 좀 모호했는데 뭐해, 그 와인바에서 만나고 그때 정규직 제안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그 맞아. 썰푼다 말이야. 그거를 그때 올렸어. 올린 걸로 나오잖아. 찐퍼킹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발을 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라고 자료는 미리 어느 정도 써놓은 거를 자기가 취합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쳐.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 자기가 정규직 제안만 받은 거지 정규직으로 일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글상으로 돈을 보면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지. 글상으로 보면 자기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폭로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그게 좀 안 맞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자기 나는 사실에다가 자기, 거짓을 좀 섞은 걸 섞은 수도 거겠죠. 그치. 있는데 네. 어쨌든 난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그럼 얘가 그러면 정규직으로 좀 일을 하다가 한두 달이라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올린 건지. 근데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냥 그날 그날이잖아. 그날 돌아오면서. 그날 바로 펩텍하고 싸우고 네. 바로 뚝배기 깨지고 바로 잡혀간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돈을 뭘 준다고 했는데 안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걔네가 그러니까 그걸로 영화상으로 보면 걔네가 이런 걸로 돈 번 건 그냥 담배 회사에서 300 받은 게 다야. 500 받은 거. 그러니까 그게 다야. 맞아. 500 받은 게 다고. 그 영화사에서도 못 받고. 얘는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뭐 그걸 돈을 받기가 그런 거야. 찐퍼킹은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찡버킹이 사실 제일 돈에 환장한 놈 아니었어? 처음엔 그랬지. 그랬는데 또 갑자기 거기서 또 펩텍. 갑자기 정의감이 불끈불끈. 근데 뭐 사실 그런 일이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죽으면 또 얘기가 다르지. 가면서 돈을 벌어야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말하는 것도 영화상에서 보면 그 누구야 차타카시 지어낸 이야기 중에 중에서도 하나죠. 있는 거고 네. 예, 아예 네 말대로 파인이 말대로 손석구가 다 써놓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는 참 재밌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제일 마지막에 네. 그 차타카시랑 잘 알고 지냈다라고 네.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네. 150명 이거 나 있었던 거 폭로한다 이 사람 그 글 쓴 사람 만나잖아. 네. 그 사람한테만 들은 얘기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앞에 썰은 그냥 만든 거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무사한 게 또 그 자기가 팀 알렌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그 나중에 뭐 전자상가에서 뭐 하는 것 같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 같은. 걔한테 취재를 할 때도 걔도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원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일본 작가 뭐의 뭐 어떤 작가의 뭐 팬클럽이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 저 새끼도 가짜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그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그냥 만전에서 하나의 시나리오 작가가 써준 그대로가 아닐까? 그치. 그런 의문감을 그러니까. 관객한테 네. 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이런 거지. 어디까지가 사실이지?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진실을 직시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는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아니야. 그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구조인 거죠.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사실 네. 진실을 파헤치는 네. 기자 아니면 뭐 끝까지 간다 이런 분들이 뭐 제가 실명 언급은 안 할 텐데 네. 뭐 큰 회사에 소속돼 있다가 잘리고 계속해서 뭐 1인 미디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잘 하는 분도 있는데 좀 이분은 너무 자기 스토리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막 개인적으로 후원했던 경험이 많아서 예전에 낙검수 때부터 그때부터 약간 좀 본격적으로 각성해 갖고 뭐 그 다음부터 뭐
이런저런 분들을 뭐 진실을 알리는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후원하고 뭐 쫓아다니고 뭐 이랬던 적이 좀 있는데 사실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을 지금은 사실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분들이 문제라기보다 너무 한 사안에 매몰돼 있으면은 좀 큰 그림을 못 보죠. 보고 아니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쏟은 세월, 나의 그러니까 본인의 이걸로 인해서 이 시간과 이 노력을 들인 걸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가짜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끝끝내 부여잡고 네. 네. 자신의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구성을 한 거잖아. 네. 근데 그 모든 스토리가 100% 사실은 아닐 텐데 그냥 그거를 끝까지 부여잡고 사시는 분들이 사실 저널리즘 업계에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도 좀 경계하면서 일종의 비난이랄지 비판이랄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당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좀 이렇게 보고 나서 경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 약간 부분이. 형이 말한 게 약간 그러니까 이제 다 일이 끝난 뒤에 임상진 기자 같은 느낌의 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게 아니야라고에 약간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 잘못된 사실을 그러니까 계속 잘못됐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 사실 알기가 어려워. 조금 더 그러면 실명 언급을 한 명만 하죠. 까기 쉬운. 예를 들어 변희재 같은 사람. 네네. 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태블릿 가짜 태블릿 PC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 근데 보면은 맞는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뭐 로그 기록이 어쩌고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어. 변희재 책을 보면은 뭐 보기도 싫지만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영화에도 나와요. 처음에 그 차타카시 그러니까 녹음하려고 만났을 때 녹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목소리 선분 분석해서 근데 그때는 손석구가 그런 거 우리도 못하고 경찰도 우리는 경찰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손석구가 자기가 편집자한테 그 얘기를 해요. 목소리 선분 분석해가지고 제가 찾겠습니다 막 이래요.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그치. 거예요. 매몰되면 그럴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네. 이런 우리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았고 각자의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부분도 많잖아. 네. 좀 되게 좋은 영화다. 네. 잘 만들었다. 그리고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다. 재밌어요. 맞아요. 긴장감도 재밌습니다. 있고, 네. 네. 몰입감도 있고. 솔직히 나는 이 세 명의 팀 알렌 애들의 스토리도 재밌었고 그 고대 여신의 비극적인 것도 그 배우 사실 좀- 예쁘던데? 좋더라. 예쁘더라. 여신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워낙에 뭐 개인 SNS 인플루언서 뭐 유튜버들이 이렇게 네. 지나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 내용도 좀 모두가 좀 볼 필요가 있는 스토리 아닌가. 김희원 배우도 굉장히 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감독의 그런 연기도 엄청 좋았어요. 짧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몇 컷 안 나오는데 네. 그 나올 때마다 그 시퀀스가 한 3개 되나 그런데 맞아. 되게 3개 다 짧게 나오는데 3번의 그 등장 장면의 캐릭터가 다 달라. 다 달라. 그 마지막에 무슨 뭐 신문에 신문에 인터뷰하는 제가 뭐 뚝심 있는 뭐 순수한 사랑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죠. 허허허 뭐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야 진짜 연기 잘한다. 오늘 이러면서 진짜 배우다. 진짜 잘하더라고. 그런 느낌이 자, 세 번 다 그 3번 등장하는데 3번 캐릭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입체적인 느낌이 네, 확 엄청 들잖아요. 네. 사실 그냥
그런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 맞아. 사람이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 되게 진짜 관대한 사기꾼처럼 하기도 맞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만의 어떤 그 순정이 있는 부분이 또 그쵸. 있을 수도 네. 있고 막 이러니까 진짜 그냥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게 이런 이렇게 온라인에서 파생되는 이런 찌라시라든지 그런 수많은 뉴스 정보들에 대해 한 어떤 경계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생각나는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찌라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워낙 많죠. 찌라시 하나로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주가 조작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으로 봐야죠. 그렇죠. 사실 어쨌든 찌라시라는 게 우리가 통칭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여의도발이잖아요. 네. 네네. 사실 찌라시란 게 증권가 찌라시가 증권가 찌라시. 가장 많죠. 시발이었고 네, 네. 뭐 저는 뭐 예전에 뭐 이건희 뭐 사망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네. 사실 아니었어? 아니요. 그 사실 그 전에? 네, 그 전에도. 예전에 네, 예전에. 네. 어, 그런 것도 한번 들었었고. 그거 내가 네 덕분에 저거 했다. 그거 나오기 전에. 아무튼 네. 네. 그런 거. 뭐 그쵸. 그러니까 뭐 유명인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연예인들 관련된 이런 찌라시들이 한참 많았죠. 네. 뭐 누가 막 뭐 그 침대 위에서는 막 어떻다더라 막 이런 연예인들 그런 썰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대부분만 이런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펴지는 것 같아. 워낙에 스마트폰 하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 영화 보면서도 느꼈는데 저도 스마트폰 쓰면서 하루에 뭐 거의 몇 번 한 100번 하려나요? 100번 보려나 이걸? 보는데 그러니까 남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조금 솔직히 저는 안 좋아 보이네. 안 좋아 보여요.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나도 근데 내가 할 때는 또 그런 생각 못 하잖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뭐 그 영화 속의 장면 만약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만 보고 있어. 그러면 사실 그 장면이 그렇게 유쾌해 보이진 않아. 내가 암울해 보이지. 그렇다고 뭔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없어. 그런 건 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나도 지하철 타면서 가끔 이제 전 이제 동호대교 이렇게 지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늘 봐요. 네. 늘 밖을 봐. 뭐 비가 오든 뭐 밤이든 낮이든 늘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도. 그쵸. 그러면은 좀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뭐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이런 우리 식당이나 카페에 오면 네. 가족들이나 연인들끼리 오잖아요. 네. 근데 메뉴 주문해놓고 네.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야. 스마트폰,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이야기 있죠. 안 나누고 네. 그런 걸 보면 좀 저럴 때는 사실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간이기도 할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때 스마트폰 봐가지고 딱히 뭐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맞아요. 그 지금 상황에 뭔가 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게 또 거기에 또 계속 매몰돼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더라고요. 보면 중독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뭐 동생이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뭘 하고 있는데 짬을 내서 뭘 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가서 보면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유튜브 보고 있어. 그럼 사실 저는 게임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지금 뭔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냥 진짜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인생인데 뭐 트로트 가사까지 나오네. 그런 데에다가 인생을 제 입장에서는 낭비한다고 볼 수- 근데 나도 할 말이 없는 게 클럽의 퍼가스농 존나 씨발림의 충고였습니다. 네네. 사회 뭐라 그랬지? 그 SNS는 SNS는 인생의 인생의 낭비다. 낭비다. 네. 맞아요. 맞지? 맞죠? 근데 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는 말인데 네. 그 인생을 낭비 안 하고 딱히 할 게 별로 없어. 맞아요. 맞죠. 인생을 그- 낭비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밸류어블 퀄리티 타임에 그건 뭐 할 거냐? 굳이 뭐 섹스 뭐 하루 종일 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소셜에 뭔가 올리고 싶어서 운동을 더 한다든지 뭔가 좋은 글을 올리고 싶어서 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이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사실 나도 장난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 세대는 그 스마트폰 전에 그런 젊음과 청춘과 낭만과 연애와 섹스를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때 기억과 뭐가 좋고 뭐가 나빴던지를 이미 뭐 그쵸. 하나의 인생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보냈기 때문에. 보냈잖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면 옵셔널로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의 뭐 MZ나 그렇죠. 뭐 젠지 세대 같은 경우 사실 그 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오는 고대 여신처럼 매몰돼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말 그냥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이게 그래서 뭔가 그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뭐 한 10년 내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그 위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이 경험한 세대랑 완전 다른 삶을 살잖아요. SNS가 있는 삶을 산다는 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개선, 인식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뭐 경각심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어쨌든 계속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SNS를 한다라는 건. 근데 그게 어떤 경각심도 없이 그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강점,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 기업적인 핵심 역량은 그냥 스마트폰 유저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써주는 거야. 맞아요. 네. 그게 다 데이터로 네, 쌓여갖고 빅데이터로 나오죠. 걔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고 뭘 팔면 되고 뭐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결국은 이 얘기조차도 너무 진부한 얘기지만 네. 근데 사실이잖아. 맞죠. 지금 포브스 뭐 1등부터 쭉 보고 아니면 미국의 뭐 시총 1위부터 쭉 봐봐. 전부 다 그냥 몇 년 사이에 다 바뀌었잖아. 앞으로는 또 이제 또 AI가 생기고 뭐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좀 두려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뭐 미래가 밝게 그려진다거나 이러질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게 있어 좀. 그 전 세대를 경험해본 바로서. 그 약간 이제 암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세대들이 그쵸. 어떻게 그러니까 이 뒤의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암울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네. 자짜 없죠? 잣. 네. 잣. 짜짜. 짜짜는 있습니까? 잣 한번 불러주실까요? 목표형. 목표형. 쌌어요. 짜스. 짜스. 짜스.
아, 그 연습했어요, 형? 아 연습은 안 하고 요거 약간 유튜브를 위해서 나름 목표 쌌어요 그래갖고 짜스 사스로 세 번 정도 한번 쳐보려고. 아, 네. 그래요. 약간 변형으로 들어. 변해야지. 변칙이 들어갔구나. 그치. 그대로 하면 또 뭐 패스밴더가 아니지. 네. 근데 일단 여기 거의 여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듭니다, 사실상. 일단 뭐 짜스는 뭐 파이도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표하정 편집국장님하고 네. 누구? 이 표하정 편집국장님이 근데 그래도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약간 느낌상 한결에쯤 돼. 그지? 한결에. 한결에나 한결에 정도야. 딱 느낌에. 큰 회사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뭐 너무 짜치는 데는 너무 아니고. 많이 짜친 데는 아니고. 근데 일보던데. 일보? 그러니까, 뭐 중요해. 그래요? 그럼 경향으로 가든가. 아, 네. 근데 한결에 정도야. 네. 아무튼 근데 거기서 어쨌든 편집국장을 할 정도 여성이고, 그리고 여기 전 편집국장이 어쨌든 삼성의 상무로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전 삼성이라고 하지. 삼성 상무 임원이면 장난 아니거든. 아, 그쵸. 한 몇 년만 하다가 잘려도 그러니까. 평생 손 안 벌어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한 5년만 하고 나와도 5년도 못 버텨. 근데 솔직히 한 2년만 해도 아, 그래요? 괜찮아. 일 안 해도 돼. 그 전에 평생 번 거보다 더 벌었을 걸. 한 2년 안에. 맞아. 근데 그러니까 딱 한겨레 정도. 실제로 또 그리고 오마이뉴스 한겨레였나? 뭐 누구 기자 중에 이재용 가방 못지않은 애 있잖아. 아, 맞아, 있어요. 그것까지도 또 다 패러디해서 삼성 저격수하던. 삼성 저격수하다가 그 배우도 딱 그런 박지아 같은 역할 되게 잘해. 그 배우 그 전 편집국장 그것도 배우. 되게 좋았어. 처음에 얼굴 잘 안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되게 어두울 때 그 사람 보여주고 밝은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주차장에서 보여주고. 어쨌든 짜짜는 약간 그 표하정 새 편집국장과 전 편집국장이 네. OJT를 하면서 이렇게 아하. 원작. 편집국장들끼리. 그치. 아하. 약간 나는 이제 만전에 스카우트 가는데 수고해. 좀만 어깨 한번 토닥토닥 주물주물 하다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주물주물 한 거지. 요 정도? 짜짜는 억지로. 네. 그리고 내가 한 며칠 있다 생각난 게 하나 있어. 찡버킹이 그 처음에 네. 그 담배 바이럴 그 사진 찍을 때 야 내가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다 그랬어. 야 내가 이거 사진 찍는데 30만 원. 30. 하얏트. 어. 그 당시 하얏트면은 10만 원이면 되거든. 20만 원 행방은. 야 룸을 잡았잖아. 그러네. 룸 잡았지? 그치? 모델 섭외했지? 네. 뭐 했겠어? 사진 찍고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뭐 사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근데 그래봤자 1시간이야. 그지? 아, 그러네요. 우리 또 뭐 대실도 아니고 하얏트가 숙박 하고 왔다. 아하. 나머지 20만 원 행방은 전자를 모르겠으나 행방이 보연하다. 네. 시간도 많다. 네, 그 정도. 합리적인 괜찮지? 짜자시네요. 이거 뭐 너무 명확하지 뭐. 그 이름 모를 배우님과 찡버킹. 찡버킹 아니야. 킹이야, 킹이 어마어마하지. 버킹이지. 소현세자인데.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가 네. 찾았어? 아니 1인 시가 그 따님으로 나왔던 그분의 인스타를 좀 보고 있었네요. 네, 오예주 배우십니다. 오예주? 네. 오예. 오예. 주나? 네. 아름다우시네요. 네. 그렇지. 근데 신실한 집안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이 배우가 그 역할상에서 그게 너무 강해. 사실 여기 좀 맞아. 얹기가 좀 힘들어. 그렇죠. 그건 좀 그렇지. 아무리 목패지만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앞으로 좀 연기 좋던데. 자주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마스크가 네. 막 뭔가 뭔가 튀거나 이런 그렇죠. 건 아니긴 네네네. 했어요. 네. 독특한 정말 그냥 이미지는 대학생, 아니고, 네, 그렇죠. 정말 예쁜 대학생 정도의 역할에 딱 어울리는 정도. 네. 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클린 앤 클리어. CF에 나오는 아, 그 정도. 모이스처라이저 뭐 이런 거 넣고. 그 정도. 딥 클린저. 맑고 포카리 자신. 스웨트? 그 정도. 잘 어울린다. 그거 있었는데 생리대 광고 그 뭐 무슨 네 글자. 좋은 느낌. 좋은 느낌. 잘 어울린다. 그런 그 느낌. 그런 감,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요. 자짠은 네. 그 정도? 이 그 정도 정도로 보면 마무리하기로 될까요? 하고요. 네. 그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유신민 네. 작가님께서 네. 저기 뭐지? 100분 토론? 네. 네,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전에도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네. 한국 저널리즘은 다 망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언론 기관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극적인 기사 쓰고 네. 뭐 타이틀 말도 안 되는 기사, 말도 안 되는 문구 써가지고 네. 어쨌든 클릭수 늘리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언론사가 지금은 살아있다. 예전에 뭐 6월 항쟁 때 그 자신들의 언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그때 나왔던 어떤 양질의 뉴스 이후로는 네. 제대로 된 저널리즘은 한국에는 없다. 이제 이거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스마트폰 버리고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그래서 뭐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전달자가 따로 있는 뉴스를 네. 믿지 말라. 그리고 당사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온라인의 출처가 네. 누구든지 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발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지금 팟캐스트를 발행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왔다. 네. 누군가가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좀 네. 힘든 세상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서 네. 지금 뭐 이 영화의 주제랑도 좀 맞는 네, 것 같아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진실보다는 약간의 거짓이 섞인 진실이 훨씬 더 진짜 같고 네.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잘 퍼지는 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보다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확대 재생하는 게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그 입장을 좀 더 견지하고 네.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뉴스를 좀 의심하는 네. 그냥 단계를 거쳐서 언론사 다 망해야 돼. 뉴스 다 기레기를 다 죽여야 돼. 제가 예전에부터 좀 꿈이 언론인이 좀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참 그쪽으로 안 가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감이나 이런 그 보도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꿈에 부풀어서 그 언론사에 취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지금 사실 저널리즘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진 않다라는 좀 어두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 별점은 네. 3.5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저도 3.5 볼 드리고요. 네, 저도 OTT로 나오면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영화관 걸려 있을 때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네. 저는 4점 드릴게요. 오, 네, 좋은 영화고 기대 이상이다 무조건. 네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4점 드립니다. 네. 다음 영화 우리 다음 영화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AI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네. 할 게 없어. 진짜 할 게 없어. 혹시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영화라든가 지금은 우리 상황이 드라마나 시리즈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라서 네네네. OTT에 영화를 올라와 봐야 있는 돼요. 영화라든가 아니면 극장에 걸려서 스크린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영화 중에 시네타운 3구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없다고 지금 스크린 확보되어 있는 신작 네네. 중에 볼만한 게 없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2023년 개봉작 너와 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는 현재 TV에서 볼 수 있으며 유튜브나 네이버 시리즈 온 그리고 웨이브에서 대여나 구매를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